정부가 오늘 9.13 부동산 대책에 이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됐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는데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직접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 네. 추석 때 아무래도 좀 가족들 모여서 부동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9.13 대책은 아무래도 뭐 종부세 이런 세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실 일반 서민들 조금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번 공급 대책은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회장님 뭐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종부세 그 9.13 대책 이후에 이제 많이 기대하던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일단 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30만 호를 일단 던졌고요. 맨 처음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30만 호를 앞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수도권 택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를 한 10만 호 정도 조기 분양하도록 하겠다 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조금 메시지를 좀 던졌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에서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용지 용적률을 좀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던 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좀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좀 시장에 줬다고 봅니다. 물량이나 뭐 공급 물량의 어떤 입주 시기가 미스매치를 생각하면 몇 년 뒤에 공급이 되는 것들이 더 많고요. 예. 아직 뭐 미발표된 것도 있는데 일단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주력을 두었다고 보고 정부의 의지를 일단 표명했다고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협의할 내용이 있지만 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소장님 9.13 대책 이후 뭐 일주일여 만에 공급 대책 나왔는데요.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규제 일변도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공급을 확대해서 이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에 맞춰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이번에 이제 17곳에 이제 35,000세대를 먼저 공급하겠다라는 지역들을 보면 지하철과 연계성이 상당히 강화된 상태에서 그래도 서울 인접성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에서 일단 35,000세대를 우선 공급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에 어떤 좀 일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춰서 이제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중급 규모의 어떤 도시들을 유일부지라든지 서울 시내 또는 어떤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오늘 구체적으로 지역이 공개된 곳은 모두 8곳인데요. 인터넷 검색어 상위에 올랐더라고요. 네. 입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입지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성동 구치소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노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대주택이 무리 없이 공공주택이 지어진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좀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포동의 이제 재건마을이라든지 광명 하안 2, 그다음에 의왕 청계 2, 그다음에 성남 신촌 다 이런 지역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접근성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입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회장님, 네.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경기도가 2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오늘 대책과는 뭐 별개인 건가?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조만간에 이제 하반기에 10만 호 정도 택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고 일단 3만 5천 호에 대해서는 입지를 갖다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10만 호는 이제 하반기 안에 발표하겠다 검토 중이라고 했고 나머지 이제 16만 5천 호는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뭐 서울시랑 그린벨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급하게 예전처럼 막 던져가지고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부에서 감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지금 3만 5천 호 말고 일단 메시는 줬고요. 10만 호 정도가 연내 지금 3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3달 안에 막 11월 정도에만 발표가 되면 시장에 뭐 충분한 뭐 메시지가 전달을 될 거고 내년 상반기도 같이 기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발표하는 형태나 어떤 그 메시지는 종부세 9.13 대책하고 연결성도 또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정부의 의지는 시장에 좀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좀 첨언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오늘인가 어제 그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한 10만 호 정도는 중복되는 숫자입니다. 10만 호는 중복되는 거니까 이제 그 10만 호를 빼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것이 한 10만 호 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일단 오늘 공개된 입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 여론이 거셌던 과천은 빠졌는데요. 네. 왜 빠졌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의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지자체장도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 보다 보니까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제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어쨌든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하고 썩 환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긍정적인 여론을 끌어내는 지역들인데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초장부터 쉽게 얘기해서 반발이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좌초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확실하게 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은 이제 신규 택지 11곳인데 오늘은 일단 2곳만 공개를 했습니다. 9곳은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일단 우리가 뭐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짠 걸 알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위리하고 고덕에 대한 어떤 그 2개를 던져줬고 입지가 좋잖아요. 일단 좋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정할 때 좀 도심에서 좀 거리가 먼 자꾸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 모양만 임대주택이고 대책이다 그렇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정부는 이제 그거를 뭐 타산지로 삼아서 확실한 곳을 갖다 좀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던졌고 나머지 7곳도 조만간에 뭐 발표할 거라고 보고 그 발표되는 입지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못지않은 다만 가구 수는 좀 한계가 있겠죠. 입지의 어떤 서울의 어떤 유유분열의 한계가 있으니까 물량은 적지만 어떤 정부의 도심 내 공급하려는 의지를 좀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서울시랑 이제 협의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또 물량이 좀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국토부가 당초 계획을 밝혔던 것을 보면 서울 수도권 30곳, 30곳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공개된 거 보면 합쳐서 이제 3만 5천 가구죠. 그래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서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크게 이제 발표를 해서 30만 호를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면 집가 상승이라든지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돈들이 다시 인발부가 돼가지고 쉽게 해갖고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만 5천 가구는 1차적으로 이제 발표가 돼서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연내에 이제 한두 곳 정도의 100만 평 정도를 개발해서 한 곳이 한 5만에서 한 6만 정도 가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한두 개 어떤 신도시급의 사업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이제 유휴토지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6만 5천 가구도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어쨌든 내년 초까지는 30만 가구의 윤곽이 전부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직강 등 또는 거기에 따르는 지작물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제 그런 또 건축 행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규제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묶는다든지 이런 사전적인 정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걸 9.13 대책을 발표하고 일주일 만에 다 만들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지금 발표하는 거고 또 저는 그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게 이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제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2박 3일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합의가 잘 안 된 걸까요? 글쎄 너무 언론이 이렇게 그 대립구도를 몰고 가는 건데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이제 집행시설 같은 거를 푼다라는 것이 뭐 시장과 장관이 합의를 했다 그래서 푸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는 엄연하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국토부에는 중앙도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그 과정이 필연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조금 너무 앞서서 마치 그린벨트를 시장은 지키고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갖고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어떤 이렇게 대립구도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어떤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 좀 더 성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회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언론의 힘이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뭐
사실 그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갔다 와서 그 얘기 끝에 던졌습니다. 메시지를 뭐냐면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풀어나갈 사안이 있으면 풀어나가겠다고 던졌는데 그 기사는 저쪽 항구소에서 제가 겨우 발견했고요. 예. 나머지 기사는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처럼 둘이 뭐 뜻이 안 맞아, 스케줄이 안 맞아, 뭐 확실한 합의 없어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이제 언론의 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 앵커님의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속사정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팩터들과 어떤 다른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일단 오늘 국토부가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제 대규모 택지 조성에 반드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직권 해제로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맞아요. 이문기 그 시장 토지정책시장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졌죠. 일문일답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메시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협의하겠다라는 게 사실 처음 나왔잖아요. 갔다 와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좀 노코멘트 내지는 이제 반대하다가 예. 충분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의하다가 뭐 싸움도 나고 고성도 났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되겠죠. 싸워야 또 정들잖아요. 그러면서 잘 풀려졌는지 지금 보니까 메시지들이 이문기 실장님이 던지는 메시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직권으로. 그리고 또 서울시장께서 기자회견 때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가겠다. 이 메시지를 연결해 보면 충분히 뭐 두 부처가 국민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택지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약 100만 평 정도의 규모를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 조성을 한다라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과 이제 그 어떤 일기 신도시 사이에 있는 접경지 지역에서는 상당히 물망이 오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통과 도로 접근성과 지하철이라든지 모든 거를 감안했을 때 예.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이제 구리 토평, 그다음에 하남 감북, 그다음에 이제 광명 시흥. 이제 광명 시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금자리 9만 6천 세대 짓겠다고 했다가 예. 주민들 반발이 있고 또 협의가 안 해서 이제 보금자리 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지역이라든지 김포 고촌, 그다음에 고양 덕은이나 뭐 장항 정도 요 정도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한 330만 제곱미터 약 100만 평 정도가 되는 신도시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이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풀어갖고 약 100만 평 정도를 해제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사실 적경지대 아니면 아닌데 이제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예. 봤을 때. 회장님, 소장님께서 서울 내에는 좀 힘들다고 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뭐 서초 내곡이나 강남 세곡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100만 평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 그 물량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쪽은 이제 물량이 작게 나오죠. 작게 예. 나오고 이제 워낙 초미의 관심사가 있고 그 또 신혼부부 로또 이런 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그쪽은 좀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걸 풀어줄 거가 말 거야. 근데 그 물량이 100만 평 택지지구 수준은 안 되고 예. 물량은 좀 꽤 됩니다. 되는데 그게 이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가능한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풀기에는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풀릴 거는 뭐 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봅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서울 11곳 중에 2곳만 공개가 돼서 네. 혹시 9곳 중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그럼 좀 근데 어려운 건가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니까 서울에 지금 끓고 있는 어떤 주택 공급을 통해서 어떠한 지금 이 시장을 좀 이렇게 안정시키겠다라는 건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되지 않은 곳은 이제 이번 정책 발표를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유휴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교 장기 미집행 시설 같은 데서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소규모 뭐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 이렇게 예.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물망해서 이제 그런 지역과 이제 지자체와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발표되지 않은 그 7곳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유유지 미집행 시설, 그다음에 이제 군 부대 이전 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설을 위주로 해서 아마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조성하려면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네, 필수적이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3기 신도시인데 네. 앞서 그럼 1기, 2기 좀
어디가 되죠? 정리를 좀 그러니까 해볼까요? 이제 서울과 일기 신도시 가운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반경 본다 그러면 이제 서울과 일기 신도시의 영역이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우리가 중점으로 한 20km 거리로 보고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면 이제 이제 분당, 분당 뭐 일산, 이제 일산 뭐 예.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 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량의 그린벨트가 좀 있을 걸로 보이고 거기는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경기도에 이제 있는 그린벨트니까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기 신도시는 사실 서울에서 한 40km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어떤 범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상당히 걸고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BRT 그 광역버스들이 가고 줄 서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해서 일단 가장 그 교통 접근성과 적어도 전철이 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회장님, 네.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이제 입장을 선회했는데 네, 그 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는 건 원래 맞는 정책인데 예. 정부에서 이번에 뭐 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집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건 메시지를 던졌었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실수한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걷어들일 수는 없고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 공급 대책이 없다라는 시장의 어떤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또 시장에서 실제 상황이 좀 잡히지 않고 자꾸 뭐 시장 교란 세력과 실제 실소자들이 심리적 불안으로 시장에 붙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인정했고 예. 지금 뭐 모두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전부 한꺼번에 던지면 소장님 말씀대로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까지 미리 이제 국토부에서 체크를 하고 정부에서 체크를 해서 아주 지금 상황에 맞는 형태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좀 보는 것이 좀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최대한 주지 않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0만 호 조기 공급도 이게 눈에 띄는데 12월에 첫 분양이 네. 시작이 된다고 하죠. 12월에 이제 분양이 되면 한 2년 반 정도 이후에 이제 입주가 되니까 예.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계획을 잡을 수도 있고 이 신혼부부는 이제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어떤 이제 신혼부부를 얘기하니까 이 신혼부부들이 이제 거주의 어떤 안정성을 찾을 수 있고요. 막연하게 청약이라든지 일반 청약을 통해서 집을 마련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신혼부부라는 범위가 줄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떨어지면 또 다음에 내가 청약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뒤에 예. 이제 10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주거 안정성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공급 대책이 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시장 반응을 듣기엔 지금은 좀 빠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근데 9.13 대책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좀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조용하죠. 아. 완전히 조용하고 예. 일단 뭐 추석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명절. 예. 명절 때 이제 뭐 가족들이 모이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집값이 많이 오른 실소유자 분조차도 겁난다 그러십니다. 이거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너무 급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실망하시는 실소유자분들도 계신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꼭지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가족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의 대부분도 오르는 게 아마 한 번 더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의 폭이 지금처럼 많이는 안 오를 거고 예. 전반적으로 또 연말에 이제 그 강남 지역에 송파일로시티 만세대가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다가 또 마지막 요새 전세가 반등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뭐 시장 교란 세력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언론 하시는 분들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띄우시면 근데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사리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조금 반짝 다시 한번 오를 수는 있지만 연말에 가면 변곡점이 될 거라 이렇게 예측하시고 가족분들하고 충분히 토의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정부가 각종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늘 공급 대책까지 해서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저는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예. 이미 단기 계획 그러니까 2020년까지의 어떤 주택 공급 계획은 다 확정이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고요.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는 이제 약간 중기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2021년 이후에 이제 주로 공급되는 주택이 이제 30만 호 정도를 더 이제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한 6, 7년 동안 이제 공급이 상당히 안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예. 하나의 중장기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미 저기 9.13 대책의 효과가 저는 확실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아까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어떤 정점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점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 나타날 건데요. 지금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효과가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뭐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서울 시장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려 그러면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만약에 가세가 된다면 가격이 확실하게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투자하고 집을 사기 위해서 막 서칭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시장이 어떻게 좀 돌아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족끼리 좀 이 한가위 때 좀 토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정책이 좀 불안 심리는 잠재울 수 있겠지만 뭐 강남이나 재건축 같은 게 고가 주택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예. 네, 가능하고 이제 물량이 좀 매물이 잠겨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시장의 가수요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좀 활용할 수는 있지만 예. 핵심은 이제 이번에 9.13 대책에서 나왔던 그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게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자 그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어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1년 차가 지나신 분들이 뭐 비서급 한다 그래도 지금부터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팔려는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거기다 뭐 교수님 말씀하신 금리 인상부터 대출 이자가 좀 세게 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투자 여건이 예전 같지만 못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1주택자도 보유 기간을 3년을 갖다 좀 늘렸잖아요. 예. 불과 짧은 시간에 8위 대책 때 2년 보유를 했다가 이거 1년 또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3년 보유하려면은 사실은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퀘스천을 짓고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이번 대책이 종부세는 약하고 공급 대책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센 것들이 포진해 있다. 그래서 시장이 만만찮게 이렇게 예전처럼 아까 말씀처럼 급등하기는 여건이 그렇게 성숙된 상황도 아니고 여건이 예전보다 분명히 나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시장이 말씀 주신 대로 하향 안정화 쪽으로 조금 변곡점을 틀지 않을까 좀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소장님 지금 종합대책만 8번인가요? 네. 지금 계속 거듭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이렇게 계속 대책을 내놓는다는 건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다. 내성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분들의 이제 주장인데 예. 만약에 그 부동산 대책이 6.19 대책보다 원래는 이제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과열되기 시작했던 거는 2016년 11월 이전이었죠. 청약률이 몇백 대 1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11.3 대책을 만들어서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11.3 대책 이전에 어떤 그 프레임 자체를 이제 완화해서 규제로 이제 바꾼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탄핵 정국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백기가 있다가 6월 19일 날 예. 이제 핀셋 규제라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책을 한 겁니다. 원래 이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장을 쫓아가면서 정부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미 시장이 심리적인 상태에서 막 놓여지고 호가가 존재하고 가격이 막 끊임없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정책을 계속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8번 만에 이제 잡혔다라는 것도 저는 성공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8번의 정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울의 주택 가격이 얼만큼 천정부지로 치솟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시장의 상황이 과열돼 있었고 그 과열돼 있는 가장 근저에는 1170조가 넘는 이 그 과잉 유동성이 갈 곳을 잃었다라는 거죠. 부동산 외에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기름을 끼얹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고 정부 정책이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누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책을 자주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책은 실패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일순간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부 정책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꼼꼼하고 핀셋 규제로 돼 있었으면 타겟팅이 정확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많이 등록을 해서 지금 등록 임대주택이 한 130만 가구에 지금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권의 목표가 등록 임대주택 200만 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등록 임대주택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물론 세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9.13 대책이 나오고 뭐 거기에서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에 뭐냐면 등록 임대주택자가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8년 동안 공급해 줄 수 있는 임대주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전세 가격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공급 대책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빼먹은 질문이 있는데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이 됐는데요. 뭐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을 80%로 높이고 또 주거용 용적률도 지금 400%에서 600%로 올리기로 했죠.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뭐 이것이 서울시에서 계속 뭐 얘기하던 거죠. 역세권 오세훈 시장 때부터 시프트 해가지고 역세권에 입지 좋은 곳에 도심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방법은 이제 기존의 지주들을 설득해서 용적률을 올려줘서 용적률에 뭐 200% 올려줬으면 100%는 본인들이 갖고 100%는 좀 나라에 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가지고 상업지역은 400에서 800%까지 좀 과감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준주거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에서 뭐 5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더 많이 올려도 저는 뭐 좋을 거라고 봅니다. 소유주도 좋고 서울시도 좋고 우리 서울 시민도 좋고 제가 볼 땐 과감하게 더 올려도 싱가포르처럼 역세권에 높은 빌딩이 있는 거는 사실 해를 가려도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 어떤 주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올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던져놓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계획인데 좀 소유주분들을 잘 설득해서 이 계획이 잘 진행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울시의 주장대로 이 서울의 주택으로 활용할 만한 아까 말씀하신 그 유휴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충분합니까 유휴지가? 네, 뭐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까지 따진다 그러면 유휴지가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법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원하는 강남에 뭐 일부 지역에 좋은 아파트는 공급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만 서울에 계신 그런 분들은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들은 상당히 좀 이 안정된 주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유지라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간도 줄일 수 있고 금액도 일단 뭐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이제 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고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2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는 1인 가구들의 어떤 주거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얘기고 그 높아진 가운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임대료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유지라든지 국공유지들을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표출이 된 게 아마 저 용산공원을 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청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주택 문제가 절실하다라는 거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여기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한 2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주상복합이 지어줄 수 있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 800%까지 분다라면 상당히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줄 것이고요. 조금 비싸고 고급스러운 집은 그렇게 짓고 그다음에 유유지라든지 일부 역세권 개발해서 하는 거는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2인 가구들을 위해서 좀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그동안 공급이 작다라는 어떤 그런 논란에서 상당히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말씀 뭐 다 거의 다 말씀이시고 이제 첨언하자면 지금 뭐 유유지도 있고 또 폐교가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는 2개가 국민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뭐 개인적으로 안을 드리자면 젊은이들이 주공간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1인 주택 말씀하셨잖아요. 1인 가구가 많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조례식 주택으로 좀 높이 지어가지고 했다가 뭐 다 나중에 뭐 후세들을 위해서 또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주차장이 공용 주차장이 많아요 서울시에. 공용 주차장이 보통 4층 5층이거든요. 그거 한 3층씩 올리면 거기서 뭐 몇십 가구씩 나오는데 저 각 구마다 아마 공용 주차장이 몇 개씩 있을 거예요. 그런 뭐 숫자라든지 또 조성공원 부지로 계획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안 돼가지고 공원 일몰제 되면 공원이 안 되고 그냥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한다라면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충분하다 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체크해가지고 통합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서울의 어떤 주택 공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두 분께 드릴 질문이 이제 각종 대책들이 나왔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제 가을철 분양도 본격화될 것이고 그럼 시장에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공급, 그러니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서울에 근접돼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여전히 이제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미분양이 좀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미분양이 증가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중공업 미분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미분양을 신고하는 것이 건설회사의 임의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이제 미분양이 되는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이 중공업 미분양 주택으로 나올 수 있다라 그러면 건설회사들의 어떤 재무 구조가 좀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여지고요. 예. 여전히 서울은 이제 청약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청약 외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마 높은 청약률을 기록할 것이고 그거는 뭐 부동산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건 당연한 저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청약률에 막 민감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청약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의 빈집이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서울에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서울시에서 새로운 집을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했죠, 몇 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정부가 좀 기울여야 되고 언젠가 풀어줘야 되는데 타임이 지금 안 맞죠. 예. 다만 이제 하반기에 수도권 택지 내 제가 알기로는 한 18,000가구가 공급이 되니까 실수요자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 또 뭐 청량역의 롯데캐슬 같은 건 몇천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청약 시장은 제가 볼 때 좀 불탈 것 같아요. 불타는 것이 어떤 살고 싶은 집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근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신경을 계속 쓰면 시간이 가면 좀 해결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시장 너무 이렇게 뭐 낙관적으로 보지도 말고 뭐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시간이 다 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석 때 충분히 말씀 나누고 편안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